안녕하세요. 돈 냄새 하나는 기가 막히게 맡는 여러분의 계좌 심폐소생술사 자본주의 미소녀입니다. 달력 켜세요. 지금 당장 2026년 5월 9일에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 치세요. 이 날짜는 부동산 뉴스에 스쳐 지나가는 제목이 아닙니다. 집을 두 채, 세 채 갖고 계신 분들에게는 세금의 룰이 바뀌는 날이고 버티던 분들의 숨통이 잘리는 날이 될 수 있습니다. 2022년 5월 10일부터 잠시 멈춰뒀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그게 2026년 5월 9일에 종료 예정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숫자로 얼마나 더 나오는지 오늘 제가 칼같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세금만이 아닙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2026년 2월 13일 0시 2분 SNS에 올린 단 한 줄의 질문이 대한민국 157조 원짜리 부동산 대출 시장을 완전히 뒤집어 놓고 있거든요. 오늘 영상은 겁주려고 만든 영상이 아닙니다. 경제 유튜브의 생명은 팩트, 그리고 그 팩트를 내 돈을 지키는 행동으로 바꾸는 통찰력이잖아요. 세금과 대출이 동시에 조여오는 이 구조를 완벽하게 해부하고 이 위기 속에서 저 자미가 직접 눈독들이고 있는 투자처 세 가지를 싹 다 까발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집 두 채 이상인 분, 전월세 사시는 분, 그리고 이 혼란 속에서 기회를 잡고 싶은 분 모두 1초도 넘기지 마세요. 구독과 좋아요 먼저 꾹 눌러주시고 렛츠 고! 핵심부터 받겠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에서 집을 팔 때 2주택 이상이면 기본 세율 위에 징벌적 세율이 더해집니다. 2주택자는 기본 세율에 플러스 20%포인트, 3주택 이상은 플러스 30%포인트가 붙죠. 예를 들어 볼까요? 10년 전에 5억에 산 조정 대상 지역 아파트가 지금 12억이 됐다고 합시다. 양도 차익 7억, 10년을 피눈물 나게 버텼죠. 5월 9일 전에 팔면 유예기간이라 일반 세율로 세금은 약 2억 2천만 원 수준입니다. 5월 9일을 단 하루 넘기면 3주택자 기준으로 30%포인트 중과가 부활하고 10년 보유해도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배제될 수 있어요. 지방소득세까지 더해지면 구조상 최고 82.5%가 되는 계산이 나옵니다. 세금이 5억 1천만 원, 같은 집 하루 차이로 세금이 3억 원이 더 나오는 구조가 생기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딱 한마디만 드릴게요. 이건 무섭다가 아니라 날짜가 박힌 산수입니다. 감정이 아니라 숫자로 봐야 합니다. 그런데 세금보다 더 무서운 게 있어요. 사람들이 세금이 크니까 자연스럽게 하려는 행동, 즉 팔지 않고 버티는 것을 정부가 정면으로 막으려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2026년 2월 13일 0시 2분 SNS에 올린 단 한 줄의 질문이 대한민국 157조 원짜리 부동산 대출 시장을 완전히 뒤집어 놓고 있거든요. 같은 날 금융위원회는 즉시 시중은행과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까지 전부 불러 모아 긴급 점검 회의를 열었습니다. 현재 은행권이 부동산 사업자에게 빌려준 돈 총 157조 원, 이 중 주거용 임대사업자 대출이 약 14조 원에 달합니다. 대부분 3년에서 5년 만기 이자만 내는 구조로 지금까지 전화 한 통이면 자동 연장이 됐죠. 그런데 이제 그 관행이 흔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세금으로 팔 엄두가 안 나게 만들고 대출로 버티는 것도 막는 이 구조, 한마디로 양쪽 출구를 동시에 차단하는 겁니다. 이 정책이 본격화되면 시장은 딱 두 갈래로 갈립니다. 하나는 정리 매도, 다주택자들이 5월 9일 전 계약을 서두르며 급매가 쏟아지는 흐름입니다. 실제로 서울 일부 지역에선 이미 급매 물건이 빠르게 늘고 있죠. 다른 하나는 매물 잠김, 세금이 너무 크니까 차라리 안 팔겠다며 완전히 문을 닫아버리는 쪽입니다. 그런데 제가 주목하는 건 이겁니다. 두 가지 흐름이 동시에 존재하는 이 시기에 시장에는 완전히 다른 성격의 매물 두 종류가 공존합니다. 세금 공포로 이성을 잃은 매도자의 급매와 1원도 못 갚겠다는 버티기 매도자가 같은 단지에 동시에 나옵니다. 이걸 구분하는 눈이 있느냐 없느냐가 이번 장세에서 돈을 버느냐 잃느냐를 결정합니다. 이 지점에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경고가 있습니다. 이 정책을 다주택자 혼내주기 뉴스로만 보시면 큰일 납니다. 아파트는 그나마 유동성이 있어요. 급매로 던지면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빌라, 다세대, 다가구 주택은 지금 전세 사기 여파로 거래가 사실상 멸종 상태입니다.
대출 연장이 막힌 임대사업자가 빌라를 던져도 팔리지 않으면 경매로 넘어갑니다. 경매로 넘어가면 낙찰가는 시세보다 훨씬 낮게 형성되고 은행이 1순위로 대출을 회수하면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은 뒷순위로 밀려서 한 푼도 못 돌려받는 깡통 전세가 다시 터질 수 있어요. 다주택자를 겨냥한 이 칼날이 실제로 피를 흘리는 건 가장 약한 고리에 있는 서민 세입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빌라나 다세대 전세에 사시는 분들 등기부등본 뽑아서 근저당 확인하는 거 오늘 영상 끝나고 바로 하세요. 제가 과장하는 게 아닙니다. 세금이 크니까 시장에는 꼼수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저는 팩트로 이 꼼수들의 비용을 짚어드리겠습니다. 꼼수 1. 증여. 어차피 세금으로 뺏길 바엔 자녀한테 주겠다. 실제로 강남, 서초 증여 건수가 최근 급증했죠. 그런데 증여세와 취득세 합치면 시세 15억짜리 아파트 기준 수억 원이 깨집니다. 그 세금을 낼 현금이 없는 자녀에게 대납하면 대납한 금액에 또 증여세가 붙는 무한 루프에 빠집니다. 꼼수 2. 두 번째 금융권 대출로 버티기. 금리 10% 이상에 버티다가 1년, 2년 후 집값이 반드시 오른다는 보장은 누가 합니까? 게다가 하반기에는 보유세 환실화 로드맵까지 가속화 예정입니다. 버티면 버틸수록 조여오는 링은 더 작아집니다. 꼼수 3. 일단 관망. 이게 사실 가장 많은 분들이 선택하는 건데 제가 보기엔 가장 위험한 선택입니다. 5월 9일 이후에 팔면 중과가 부활하고 대출 연장도 불확실해지고 보유세도 올라갑니다. 관망은 결정을 미루는 게 아니라 비용이 늘어나는 선택입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오늘 영상의 진짜 핵심입니다. 수십조 원의 다주택자 자금이 주택시장 밖으로 밀려납니다. 이 돈은 어딘가로 반드시 흘러갑니다. 저는 어딘가로 간다는 막연한 말 대신 정확히 세 군데를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세 군데는 지금 정부의 주택 압박이 강해질수록 오히려 더 유리한 구조입니다. 세금과 대출 규제가 강해지면 사람들은 규제 바깥에 있는 현금 흐름 자산을 더 원하기 때문이죠. 지금부터 메모장 켜세요. 1. 국내 상장 리츠, 배당 6에서 8% 플러스 분리과세 확대 수혜.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 시기에 현금 흐름 자산으로 가장 매력이 있는 건 국내 상장 리츠입니다. 이유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지금 국내 기준금리는 인하 기조입니다. 리츠는 대규모 대출로 부동산을 사는 구조라서 금리가 내려가면 이자 비용이 줄고 배당 세원이 늘어납니다. 둘째, 예금 금리가 2에서 3%대로 떨어지는 환경에서 배당 수익률이 6에서 8%인 리츠는 비교 자체가 안 됩니다. 셋째, 정부가 지금 리츠 배당 소득 분리과세 확대를 추진 중입니다. 현재 최고 49.5%인 배당세율을 9.9%로 낮추겠다는 방향이 이미 나왔어요. 이게 현실화되면 세후 수익률이 폭발합니다. 어떤 리츠냐고요? 주거용은 지금 정부 규제의 타겟이니 피하고 주택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는 물류센터, 오피스, 데이터 센터 리츠에 집중하세요. 코람코 더원 리츠, 삼성 FN 리츠 같은 기업이 장기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있는 상업용 자산 기반의 리츠들, 다주택자 규제와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2. 4월 마지막 주, 조정 대상 지역 핵심 단지 급매 매복, 무주택 1주택 갈아타기. 이건 1주택자나 무주택자분들을 위한 픽입니다. 타이밍이 핵심입니다. 4월 21일부터 5월 9일 사이, 이 딱 3주 구간이 제가 노리는 시간입니다. 세금 마감이 코앞에 다가오면 지금 절대 안 깎는다던 매도자들이 이성을 잃기 시작합니다. 손에 쥐는 세후 수익을 계산한 순간 그냥 싸게 던지고 끝내자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이때 시장에 나오는 시세 대비 10%에서 15% 할인된 급매, 이게 제가 말하는 박앤세일입니다. 어느 지역이냐고요? 거래가 살아있는 성동구, 마포구, 용산구의 30땡대 아파트가 제 타겟입니다. 지금 이 구간 단지들 부동산 소장님들에게 미리 연락 넣어두세요. 시세 대비 1억 이상 급매 나오면 당일 연락 달라고요. 4월에 전화 올 겁니다. 3. 강북 재건축 저가 매수, 16조 교통투자와 급매의 이중 수혜. 이건 제가 가장 중장기적으로 보는 픽입니다. 2026년 2월 서울시가 강북에 16조 원 규모의 교통 인프라 투자를 발표했습니다. 수혜 단지로 직접 거론된 곳이 있어요. 월계동 미룡, 미성, 3호 3차, 미미3, 상계동 주공 재건축 단지가 핵심입니다. 여기서 재건축 모멘텀 플러스 교통 호재가 겹치는데 지금 다주택자들이 세금 공포에 이 단지 물건들을 내놓는 상황이 오면 어떨까요? 급매 가격에 장기 호재를 담는 구조가 완성됩니다.
단 이건 1, 2년 내 단기 차익을 노리는 픽이 아닙니다. 3년 이상 버틸 수 있는 여유 자금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자, 투자 얘기만 하고 끝내면 반쪽짜리 영상이죠. 여러분이 오늘 영상 보고 나서 실제로 해야 할 것을 딱 3가지로 정리해드립니다. 오늘 당장 은행 앱 켜서 만기 구조 확인하세요. 대출 잔액이나 금리보다 중요한 게 만기 방식입니다. 만기 일시 상환 구조이고 올해 안에 만기가 돌아오는 분, 은행 담당자에게 직접 전화해서 연장 가능 여부 확담을 받아두세요. 이게 여러분의 전쟁 준비 시작입니다. 이번 주 안에 홈택스 들어가서 세금 시뮬레이션 2가지를 비교해보세요. 5월 9일 전에 팔았을 때, 넘겼을 때, 이 숫자를 직접 보는 순간 사람이 갑자기 이성을 되찾습니다. 혼자 하기 어려우시면 세무사 상담 수수료 아끼지 마세요. 그 몇만 원이 수억짜리 결정을 바꿉니다. 이번 달 안에 나는 파는 쪽인가 사는 쪽인가 포지션을 결정하세요. 다주택자분들은 매도 타임라인 설계가 필요하고 무주택 1주택자분들은 현금 준비와 타겟 단지를 미리 정해두는 것. 이 2가지가 4월 금매 시장을 이용하는 사람과 이용당하는 사람을 가릅니다. 오늘 한 줄 메시지 드리겠습니다. 5월 9일은 위기지만 룰이 바뀌는 날은 반드시 기회를 품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자산 결정에 단 1%라도 도움이 됐다면 지금 바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딸랑딸랑 부탁드립니다.